안녕하세요. 또 보네요. 그죠? 우리, 그죠?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계획 잘 세웠나요? 그죠? 선생님은 이번에 새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커리큘럼을 많이 준비해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도 빠져 있는데요, 현재는. 뭐 이제 여러분들도 올해 새해, 그죠? 새로운 다짐과 또 이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끝없는 노력으로, 그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강의 되는데요. 이제 해례본 강의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힘이 무엇인가부터 해서 보게 될 건데, 일단 힘이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일단 좀 배워볼 거예요.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힘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거든. 힘을 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면 힘을 그린다는 거는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거든. 그럼 그 화살표를 예쁘게 잘 꺼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엉망으로 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화살표를 어떻게 끊는가 화살표 끊는 방법부터 해서 알려줄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어떤 물체가 있어. 자, 내가 이 물체한테 왼쪽으로 힘을 줄 거야. 왼쪽으로 이렇게 밀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왼쪽으로 미는 힘을 표시해 볼래? 라고 하면은 애들이 대부분 처음에 물리학을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힘을 줍니다. 라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자, 우리가 힘의 기호는 F라고 많이 쓰겠죠? 그지?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고 혹은 되게 특이한 건데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힘을 줍니다. 하는 것도 있고요. 가끔 이제 얻어 걸려서 이렇게 힘을 줍니다. 라고 해서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정답을 알려줬는데 지금 힘 표시는요. 얘 안 되고요. 얘 안 되고요. 반드시 얘처럼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자, 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화살표를 그릴 때 이 힘을 그리기 위한 3요소가 있거든. 일단 첫 번째 뭐냐면은 그 화살표의 길이가 있어요. 화살표의 길이를 우리가 힘의 크기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이제 힘이 크면 길다, 힘이 작으면 짧다 정도 길고 짧은 정도만 살짝 비교해 줄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리면 되고요. 그럼 요 앞에 화살표 대가리 있죠? 그 화살표의 대가리가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표시해야 되고요. 이 크기와 방향은 얘도 그렇고 적당히 잘 표시해줬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 여기야 요점. 요점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요점을 갖다가 힘의 작용점이라고 부르거든요. 될까요? 이 힘의 작용점은 반드시 힘을 받는 물체한테 찍혀 있어야 됩니다. 물체한테. 이게 사실 얘는 물체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든 간에 대충 알아볼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알잖아. 여기 물체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별로 안 줘요. 물체가 기본적으로 2개, 3개씩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은 힘을 마음대로 그렸다가는 이게 도대체 무슨 힘인지, 어디에 작용하는 힘인지, 누가 주는 힘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 될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힘의 작용점을 힘을 받는 물체 한테 찍어주자라는 거 꼭 기억해 줍시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앞으로 힘을 이제 이름을 부를 거거든. 힘이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력, 혹은 장력, 혹은 마찰력, 수직항력 이런 애들이 힘의 이름인가요? 하면 걔네들은 어떻게 뭐 크게 보면 힘의 종족 같은 거고요. 이게 중력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정확하게 풀어서 힘의 이름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세모가 네모한테 어떤 별별 하는 힘 이란 식으로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힘인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얘가 힘의 이름이에요. 힘의 이름이 좀 길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면은 네모한테입니다. 힘을 받는 물체죠.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물체를 미는 힘이랬어. 그럼 이 힘은 자, 다시 잘 들어봐. 내가 물체를 밀거든. 그럼 이 힘은 누가 받는 힘이니? 물체가 받는 힘이죠. 될까요? 그럼 이 힘의 작용점은 반드시 물체한테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나뭇가지에 사과가 매달려 있어요. 될까요? 그럼 사과가 매달려 있으면은 이 사과가 여기서 정지하고 있을 거거든, 매달린 채로. 그럼 일단 우리 여기서 기본적으로 2가지 힘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일단 그러면은 밑으로 받는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위로 받는
이 사과 나무 가지라고 해야 되나? 이 꼭다리가 위로 당겨주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그래요. 얘는 이제 꼭다리가 나무 꼭지가 그죠? 사과를 위로 당겨주는 힘이라고 합시다. 됐죠?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중력 이렇게 표시하고 치우는데 사실 여기에도 이미 이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중력은 정확하게 적어볼까요? 지구가 사과를 어디로? 아래로 당기는 힘 이라는 이름입니다. 얘 원래 이름은. 그래서 봐봐. 이 힘은 누가 받는 힘이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죠. 따라서 이 힘은 사과가 받는 힘이죠. 그래서 작용점이 어디 찍혀 있어야 돼? 사과한테 찍혀 있어야 된다고. 됐지? 자, 그것 말고 이 위에는 뭐예요? 나뭇가지가 사과를 위로 당기는 힘. 이라고 해서 얘가 이 힘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누가? 나뭇가지가. 누구를? 사과를 위로 당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 힘 역시 누가 받는 힘이야? 사과가 받는 힘이지. 따라서 이 힘의 작용점이 어디 찍혀 있어야 돼? 사과한테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작용점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연습부터 일단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사과가 여기서 정지해 있다면 우리가 이때 이 사과의 알짜 힘을 얼마라고 합니까? 하면 알짜 힘을 0이라고 하게 되죠.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이제 알짜 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 자, 알짜 힘이라고 하면은 얘는 사실 가짜 힘이죠. 왜 가짜 힘이라고 하냐면은 실제로 물체는 여러 개의 힘을 동시에 받고 있거든.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때 그거 다 무시하고 얘한테 딱 하나의 힘만 작용하고 있다면 될까요? 그렇다면 그 힘은 얼마일까라는 게 알짜 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볼 건데 얘도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아까처럼 내가 물체를 왼쪽으로 밀 겁니다. 그럼 내가 물체를 왼쪽으로 미는 힘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작용점이 물체한테 찍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될까요? 얘를 갖다가 내가 F 사과란다. 그죠? 물체를 왼쪽으로 미는 힘 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요.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어떤 힘이 있냐면은 일단 내가 얘를 단순히 밀었지만 이 힘만 있는 게 아니거든. 돼요? 일단 이 물체 가만히 있어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힘이 있죠. 누굽니까? 하면은 중력이죠. 밑으로 중력이 있을 거고요. 내가 중력은 편하게 기호로 앞으로 G라고 좀 작게 적어서 표시할게요. 그래비티의 약자입니다. 얘도 좀 이제 우리가 다시 복습한다면은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서 누가? 지구가 누구를?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 뭐 이 정도로 표시하면서 될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물체가 요 중력만 받고 있으면은 얘가 바닥 뚫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바닥 뚫고 밑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왜요? 하면은 밑에 바닥이 있잖아요. 돼요?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이 물체를 위로 받쳐주는 힘이 존재하게 되거든. 방금 들었어? 나 방금 이 힘의 이름을 말했다. 뭐라고? 바닥이 물체를 위로 받쳐주는 힘. 그럼 이 힘 역시 누가 받는 힘입니까? 물체가 받는 힘이죠. 될까요? 그래서 바닥이 물체를 하니까 물체한테 작용점 찍어주고요. 위로 받쳐주는 힘이라고 하면서 이 힘의 이름은, 종족은 이제 수직항력이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될까요? 그래서 수직항력은 영어로 normal force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F 뒤에다가 작게 N을 적어서 표시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힘을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자면은 바닥이 물체를 위로 받쳐주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원에서는 많이 무시하는 편이지만은 일단 여기다가 하나만 좀 더 표시한다면 어떤 힘도 있냐면 자, 이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받게 되는 마찰력도 있죠. 될까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마찰력인데 마찰력은 내가 앞으로 기호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할 겁니다. 자주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얘가 뭐냐면 그리스어로 뮤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리스어로 뭐 이렇게 적거든요. 뮤라고 해서 일단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찰력의 기호로 쓰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얘도 이름을 붙여준다면은 얘는 바닥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물체한테 작용하는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얘도 바닥이 물체인데 얘는 위로 받쳐주는 수직항력인 거고 얘는 바닥이 물체를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잡아당긴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이런 이제 마찰력,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표시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이야 지금 이 물체가 위아래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돼요? 얘가 지금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으로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이 중력과 바닥이 얘를 위로 받쳐주고 있는 이 수직항력이 지금 쌤쌤 됐다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퉁쳐서 날아가는 거고. 됐지? 이 상황에서 얘 알짜 힘을 구해볼래라고 하면은 이 힘 다 더한다면 얼마이냐? 뭐 그런 걸 묻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자 얘랑 얘는 쌤쌤이죠. 그럼 퉁쳐서 날아가서 얘네들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 요 F에서 요 마찰력 빠진 만큼이 남겠죠.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 보신다면 계산까지 나올 거고 그죠? 아무튼 한번 다시 표시해 본다면은 이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랑 같냐? 요렇게 해서 어떤 F 빼기 어떤 F 뮤 될까요? 내가 밀어주는 힘에서 요 마찰력 빠진 만큼의 힘을 왼쪽으로 받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될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알짜 힘이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알짜 힘의 정의가 됩니다. 납득 가능?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걸 생각해보면서 자, 한번 알짜 힘 구해볼게요. 얘들아, A 같은 경우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찰력 무시할 겁니다. 이 수평면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들이에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요. 얘는 힘이 10N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뭐 고려할 거 없죠. 얘의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하면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10N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요. 얘는 오른쪽으로 15N 당기고 있고 왼쪽으로 7N 당기고 있죠. 그럼 요걸 갖다가 내가 합칠 거거든. 그럼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8N 있는 거랑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8N입니다. 라는 건데 자,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은 이 알짜 힘을 갖다가 이제 잠깐 메모하게 되는 습관도 가지게 될 거예요. 물체가 힘이 여러 개가 작용하면은 알짜 힘이 얼마인지 좀 기록해두고 갈 필요가 있거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알짜 힘을 절대로 물체에 겹쳐서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8N입니다 라고 적어버리면은 요즘 이상해져.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 무슨 말이야 하면은 얘는 알짜 힘이거든. 그러니까 15N이랑 7N 얘 여기서 이걸 빼서 8N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알짜 힘을 적고 싶었으면 물체 위에다가 한 번 더 그릴게요. B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8N만 그려주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15N과 7N을 둘 다 그려주던지 둘 중 하나인 거지. 여기다가 8을 겹쳐서 그리게 되면은 얘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15N과 8N 합쳐서 23N 받고 있고 왼쪽으로 7N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림이 돼버려요. 될까요? 그래서 알짜 힘은 절대로 그림에 같이 겹쳐서 그리지는 말자. 위험하다. 그러니까 얘를 그리던가 둘 중 하나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림을 한 번 더 그릴 수는 없잖아. 문제 푸는 와중에. 그러면서 알짜 힘을 표시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표시할까 하면은 요 물체 바깥에다가 작게 한 요 정도로 표시해 줄 거예요. 될까요? 상황이 복잡해지면 우리가 힘을 표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니까. 될까요? 그래서 물체를 겹치지 말고 위에다가 따로 그려줍시다. 라는 식으로.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오른쪽으로 지금 힘이 두 개 있죠. 그럼 마찬가지 4N, 6N 일단 요거 두 개부터 합쳐볼까? 하면 지금 오른쪽으로 10N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오른쪽으로 10N에서 그다음 왼쪽으로 2N 빠지는 거지. 그럼 요 녀석의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하면 이 녀석의 알짜 힘은 역시나 얘도 오른쪽으로 8N이 되겠습니다. 의 상황이 되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알짜 힘을 내가 표시한다면은 요렇게 8N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되죠. 납득 가능?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짜 힘 표시하는 것도 배웠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건데 여기서 일단 디테일한 계산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물체가 하나만 있는 상황을 볼 건 아니거든. 여러 개의 물체가 최소 2개 이상의 물체가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을 볼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 힘을 분석함에 있어서 걔를 전체로 보게 되는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걔를 전체로 본다는 거는 여기 지금 A랑 B 얘네들이 한 뭉치로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럼 이 한 덩어리를 통째로 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걔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부분 힘 분석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부분 힘 분석이라는 거는 각각의 물체를 보겠다는 거지. 혹은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부분 힘 분석을 통해서
개 전체를 다시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향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부분은, 그죠? 부분이 아니고.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라는 것도 일단 잠깐 얘기할게요. 무슨 말인지 한번 천천히 볼 거야. 자, 일단 그럼 난 여기서 A와 B의 알짜임을 한번 찾아볼게. A와 B의 알짜임이라는 거는, 자, A의 알짜임부터 한번 찾아볼까? 자, 이렇게 적고요. 내가 시그마 FA, 얘가 A의 알짜임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은, A는 현재 왼쪽으로 F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자, 이 T가 뭐야 하면 얘가 장력이었죠. 장력은 실이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실이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장력도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얘도 하나 기록해두면 좋겠습니다. 장력은, 잠깐만, 한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그 실의 어느 지점에서나, 왜 길어질 줄 몰랐네. 동일하다. 몰라. 접근한 다음에 지우지 뭐. 동일하다. 라는 거. 따로 여기다가 좀 기록해 줄래요? 될까요? 그래서 내가 A를 갖다가 이렇게 F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지금 이 실이 A를 반대로 T로 잡아당기게 되고요. 그럼 이 한 실에 걸리는 장력은 실의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가 T 가면서 이 T, 장력이 B도 잡아당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A, B 전체 한 덩어리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럼 다시. 그럼 A의 알짜임 찾으면요. A의 알짜임은 왼쪽으로 당기는 어떤 F에서 이쪽 반대쪽이죠. 지금 왼쪽을 갖다가 플러스라고 둔 거거든. 요 방향이 플러스라고 뒀을 때 그럼 반대쪽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장력 앞에다가 마이너스라는 게 붙어 있어요. 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빼주게 되면은 T만큼 떨어지게 될 거고요. 요게 A의 알짜임입니다. 그럼 A는 얘를 알짜임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어떤 A의 질량 있겠죠? M, 스몰 m이라고 돼 있나? 어떤 거죠? 스몰 m. 이건 뒤에가 좀 더 얘기할 겁니다만은 스몰 m짜리인 A가 어떤 개의 가속도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를 본다면요. B는요. 지금 나는 여기서 또 마찰 무시거든? 내가 별말 없으면 마찰을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얘는 그러면은 지금 장력, 요 T 말고는 작용하는 힘이 없죠?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T니까 플러스 T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장력을 알짜임으로 어떤 라지 M짜리 질량을 가진 B는 A와 같은 가속도로 가겠죠. 자, 여기서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 이 둘의 가속도는 반드시 같다라는 것도 같이 기록해 둡시다. 왜요? 하면 얘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잖아. 같이 움직이잖아. 그럼 A랑 B는 속도가 다를 수가 없고요. 가속도가 다를 수 없거든요. 됐어요? 라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이 A의 알짜힘과 B의 알짜힘 찾는 건 이거 뭐 한 거냐면은 부분의 힘 분석을 한 거예요. 각각 힘 분석을 해준 거지. 그럼 각각 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개 전체를 볼 수도 있거든? 될까요? 이 개 전체를 보게 된다면은 자, 볼게요. 부분의 합은 전체와 무슨 말,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은 거죠. 그럼 얘를 둘 다 더하게 되면은 A의 알짜 힘과 B의 알짜 힘을 더해주게 될 건데 얘가 누구의 알짜 힘이냐면은 얘가 전체 개의 알짜 힘이 될 거고요. 이 개의 알짜 힘은 자, 갈게요. 요 위에 거 밑에 거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T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F만 남아버리죠. 될까요? 즉 이 개는 A, B 한 덩어리로 봐버리면은 자, 옆에다 그림 조금만 더 그리자면 이런 상황인 거야. A, B 한 덩어리를 갖다가 왼쪽으로 지금 F를 주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일 뿐인 거거든요. 얘를 전체로 보게 되면은. 됐어요? 그래서 전체 알짜임은 F가 나오시면서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뒤에 있는 거 더해보시면은 그죠? M 더하기 라지 M에다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게 전체 개의 질량이고 요 가속도는 개의 가속도가 되는 거지. 역시나 이 가속도 역시 같아야 돼요. 각각의 가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자, 여기다 한번 볼까? 자, 얘 같은 경우는요. 현재 MA와 MB의 질량을 가진 물체 AB가 있고요. 지금 B의 질량이 A 질량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MBG, 이게 B의 중력이죠. 가 MAG, 이게 A의 중력이거든요. 그래서 B의 중력이 A의 중력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빠진 만큼이 알짜힘을 해가지고 이 개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난 현재
요 B가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어이구야. 묻었나? 안 묻었겠지? 그죠? 얘 좀 지우고. B가 끌고 내려가고 있는 요 방향을 갖다가 이번엔 플러스라고 잡을게요. 지금 이렇게 아래로, B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플러스인 거고, A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면서 A가 밑으로 내려가는 요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각각 A와 B의 힘 분석을 해볼 건데, 내가 A에 작용하는 R자임을 본다면은, 지금 여기는 MBG 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T 돼 있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T 돼 있거든요. 얘들아, 얘가 플러스 방향이야. 그래서 T가 맞거든. 여기 그냥 MAG라고만 돼 있지. 문제에서 사실 이렇게 부호를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부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방향이죠. 우리가 지금 얘를 갖다가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 힘이 됩니다. 될까요?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T에다가 빼기 MAG. 얘가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R자임으로 해서 어떤 MA라는 물체는 어떤 또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B의 R자임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죠? B는요, 밑으로 내려가려는 MBG, 얘가 중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위에 거 장력 마이너스 T죠. 빠지시면은 얘가 어떤 MB라는 녀석을 갖다가 가속도 A로 끌고 내려가는 거거든. 역시나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요 가속도와 요 가속도는 어떻다? 그죠? 같다. 왜? 얘가 하나의 개거든요. 됐지? 자, 그럼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볼 건데 뭐라고?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그럼 이 두 부분을 합쳐버리면은 우리가 전체 개의 R자임을 또 구할 수가 있죠. 그럼 개의 R자임은 A의 R자 힘에다가 더하기 B의 R자임을 한 값이 될 건데, 그럼 계산하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T 날아가는 거 보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MBG에서 빼기 MAG 뭡니까? B의 중력에서 A의 중력을 뺀 값, 요 값이 전체 개의 R자임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 콜 역시나 MA와 MB를 갖다가 한 번에 가속도 A로 끌고 내려가는 가속도와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도 알다시피 이 가속도는 역시나 같아야 될 거고요.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힘 분석을 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갔을 때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평면에서의 힘 분석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물리 2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평면에서 힘 분석을 나 그렇게 끝까지 다 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할 줄 알면 편하기는 해요. 사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힘 분석은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 얘가 좀 더 맞긴 한데 일단 둘 다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어떤 요 여학생이 이제 캐리어를 갖다가 끌고 가고 있는 거지. 그럼 캐리어를 끌게 되니까 이 힘은 이렇게 F 이렇게 작용하게 되거든. 일단 이 힘을 갖다가 먼저 힘 분석을 하는 거야. 우리는 힘이 어떤 Y축과 X축이 있으면은 될까요? 이 축에 맞도록 힘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든. 될까? 지금 이렇게 삐딱한 힘을 별로 안 좋아해. 우리는 여기다가 F라는 힘이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이 F의 수평 성분과 이 F의 연직 성분으로 나눠서 보는 게 더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나 얘들아 이렇게 힘을 나눴으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얘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있는 요 F를 쪼개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리거나 얘랑 얘를 그리거나 둘 중 하나인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이 그림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얘와 이 F와 이 F의 Y 성분, F의 X 성분을 갖다가 둘 다 적어주긴 했는데, 이렇게 적어주긴 했는데 사실 이게 같이 그려져 있으면 이 힘은 중복된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힘을 갖다가 이렇게 Y 성분과 X 성분으로 쪼갰으면은 더 이상 이 F는 없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되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뭐가 세타 값이냐면은 요 사이 요 각도 얘가 세타 값이거든요. 여기 있죠? 세타 값.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이제 X 성분을 갖다가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F에다가 자, 요 성분은 뭡니까? F의 어떤 코사인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F 코사인 세타라고 적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F 사인 세타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F를 갖다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두 개로 쪼갠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R점 한번 구해볼까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Y축 방향과 X축 방향으로 힘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각각 좀 볼 거거든. 지금 캐리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면 좀 무섭지? 내가 내 캐리어가 갑자기 들썩들썩 하고 있어. 뭐야, 안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큰일 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얘가 그래가지고 Y축 방향으로는 현재 R자임이 0이어야 되고요. X축 방향으로는 내가 어떤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거지. 내가 이걸 등속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뭐 등가속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됐습니까? 그럼 Y축 방향으로 R점이 0이라는 거는, 자 볼게. 지금 얘가 Y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위로 수직항력 N이 있어요. 그 다음 요렇게 당긴 힘 때문에 얘 때문에 이 위로 작용하는 이 F 사인 세타 요 두 개의 힘이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밑으로 뭐가 있냐면 밑으로 이 캐리어가 받는 중력이 있어요. 얘네 세 마리가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아 중력과 수직항력은 반드시 그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울 위에 올라갔어요. 저울 위에 올라가서 내가 저울 눈금을 바라보면 내 몸무게를 표시해주고 있겠지. 그럼 저울은 뭘 측정하고 있는 거야 하면은, 사실 저울은 내 몸무게를 측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직항력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여기 올라가 가지고 저울 위에 가만히 서 있으면 나 뭐 하고 있니? 정지하고 있죠. 그럼 내 R자임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럼 나는 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밑으로 받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수직항력 위로 받쳐줘야지 내가 R자임이 0 될 수 있는 거죠. 될까요? 근데 이제 내가 저울에서 몸무게 재고 있는 거를 옆에 나왔던 한 친구가 봤어. 그럼 여러분들 친구가 옆에서 저울 몸무게 재고 있으면 뭐 해요? 그지 가가지고 한번 꾹 눌러주잖아요. 이해돼? 내가 지금 몸무게 재고 있거든? 그럼 옆에서 보던 친구가 나를 보고 난 다음에 내 어깨를 꾹 눌러요. 그럼 얘들아 저울 묶으면 어떻게 되니? 내 몸무게 아까 표시하고 있던 것보다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왜? 친구가 나를 눌렀으니까. 그럼 얘들아 이 저울은 내 몸무게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얘들아 친구가 누른다고 해서 내 몸무게가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친구가 위에서 누르는 바람에 뭐가 늘어났냐면은 내가 밑으로 받는 힘이 더 추가가 됐거든. 그래서 내 중력에다가 친구가 나를 누르는 힘이 더 추가돼서 밑으로 더 큰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지. 난 역시나 R자임이 0을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저울은 어떻게 해야 돼? 저울은 아까 내 몸무게에다가 보태기 친구가 나를 누르고 있는 힘만큼을 더 위로 받쳐줘야 되는 거야. 될까? 그러면 저울이 받쳐주는 수직항력 어떻게 돼요? 내 몸무게, 나의 중력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지. 될까요? 즉, 이 수직항력이라는 거는 상황마다 바뀌는 값이지 이 수직항력이 반드시 중력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얘는 지금 위로 뭘 받고 있냐면은 이 수직항력 N과 더하기 이 캐리어를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 여학생이 잡아당기고 있는 힘 때문에 위로 생겨버린 이 Y 성분 F 사인 세타라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뭐가 같으면 되냐면 이 밑으로 받게 되는 이 캐리어의 중력과 같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Y축 방향으로는 R점이 0이 되면서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일단 여기서 요 F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될까요? 그럼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요 마찰력이 있어요. 될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X축으로 작용하는 R자임 같은 경우는 얘가 더 크다고 할게요. 될까요? 자, 그러면 어떤 F 코사인 세타 값에서 빼기 어떤 요 마찰력 F 요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Y축으로 어차피 R자임이 0이고 이 캐리어의 R자임을 얼마라고 할 수 있어? 이만큼이 캐리어의 R자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뭐 요 정도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리원에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까지 써가면서 힘 분석할 일은 사실 없어요. 자, 그럼 같은 논리로 옆에 있는 빗면에서 봅시다. 여기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 자,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X축과 Y축을요 좀 비스듬하게 뒀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X축과 Y축을 이렇게 둬버리면은 얘가 여기서 어차피 이 빗면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갈 거거든. 그럼 이 빗면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 이 운동 방향이 좀 삐딱해지잖아. 축이 얘가 Y고 얘가 X면은. 될까요? 우리 이 운동 방향을 갖다가 X라고 두면은 분석하기 좀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림이 있지만은 우린 요 운동 방향을 갖다가 X축이라고 두고요. 그럼 요 운동, 요 면에 대해서, 요 빗면에 대해서 수직한 얘가 Y축이라고 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자, 요게 이제 X 성분이 되는 거고, 얘가 Y 성분이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 위에 물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질질 끌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얘도요, Y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죠?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Y 방향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 빗면이 요 물체를 위로 받쳐주게 되는 수직 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 실제 여기 작용하게 되는 힘은 크게는 이렇게야. 내가 좀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어떤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실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자, 밑으로 중력이 있고요. 될까요? 그 다음에 이 면에 대해서 이 면이 이 물체를 수직으로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마찰까지 섞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무시는 됩니다만은 이렇게 마찰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개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럼 난 아까 전에 X축과 Y축을 이렇게 둘 거랬거든. 즉 우리는 X방향과 Y방향으로 힘을 좀 쪼갤 필요가 있는데 자 얘는요 Y방향이죠. 얘는요 마이너스 X방향이죠. 얘는 축과 일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크게 건드릴 건 없고요. 지금 누가 좀 삐딱하냐면 얘가 좀 삐딱한 힘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할 거야? X 성분과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X 성분과 Y 성분으로 쪼개주게 될 겁니다. 될까요? 요게 어떤 중력의 빗면 성분이라고 부르고요. 빗면 성분. 그 다음 얘를 갖다가 어떤 중력의 빗면에 대해 좀 길어지긴 하는데 빗면에 대해 수직한 성분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됐지? 자 이렇게 적었으면 아까 전에 말했어. 이 힘을 갖다가 얘랑 얘로 쪼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린 얘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도 돼. 안 와도 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힘을 쪼개면서 얘랑 얘로 쪼갠 거죠. 될까요? 이때 자, 다시 갈게요. 그럼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 중력 mg 값은 신경 쓸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얘는 없어요. 이제 얘랑 얘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는 현재 역시나 y 방향으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럼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누가 있냐면은 요 수직항력과 요 중력의 빗면에 대해서 수직한 성분 요 두 개가 있는 거지. 얘가 y 방향으로 안 움직이니까 요 힘과 요 힘은 또 동일합니다.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남는 거 뭐 있어요? 요 x 방향으로 요 mg 그죠? 여기가 세타 값이거든요. 얘가 될까요? 이 빗면의 경사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 그냥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요렇게 또 있다고 치고 그냥. 자, 그럼 얘가 빗면의 경사각이죠? 얘가 세타거든? 그럼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90도지. 됐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인 거 보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각도 동그라미가 되겠지. 하얀색으로 할까? 잘 안 보이나? 동그라미가 되겠지. 그 다음, 요거 90도지. 그럼 여기 몇 도가 되는 거야? 여기 세타가 되는 거죠. 될까요? 여기 세타 동그라미 90도였잖아. 그 다음, 요거 90도거든? 얘가 X축과 나란하고 얘가 Y축과 나란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면은 여기가 세타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사이 끼인각, 얘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빗면의 경사각과 같아야 돼. 그럼 이 빗면의 경사각과 같다고 하시면 자 이제 이 그림을 방해되니까 지울게요. 그럼 이제 이 성분이 뭐가 되냐면 mg, 요 중력의 코사인 성분이 되는 거고요. 요 빗면은 나란한 성분이 mg의 사인 성분이 되는 거지.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짜임은 여기서 얘 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x 성분에서.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가겠습니다. y축으로는 현재 알짜임이 0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로 받쳐주는 수직항력, 요거죠? 요 플러스 y 방향으로 받쳐주게 되는 요 수직항력과 밑으로 눌러주는 요 중력의 중력의 빗면에 대해 수직한 성분. 그죠? 이름 너무 길다, 그죠? 어떤 mg, 코사인 세타 값이 서로 같아서 y축 방향으로 알짜임이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요 x축 방향이에요. 그럼 이 x축 방향으로는 이 중력의 빗면 성분 해서 mg 사인 세타가 있고요. 그 다음 반대로 또 마찰력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될까? 그래서 여기서 얘를 갖다가 알짜 힘으로 이 물체는 움직이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우리는 이때 이 가속도를 갖다가 빗면 가속도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될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원에서는 마찰력을 인간하면 거의 다 무시시켜주거든요. 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if 마찰이 없다면 마찰을 무시할 때 그렇다면 얘가 사라지게 되면서 알짜 힘이 뭐만 남냐면은
요 m, g에 사인 세타 값이 남습니다. 됐지? 즉 얘를 R자이므로 이 물체는 질량 m짜리가 어떤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 내가 m 한번 소거시켜 볼래? 될까요? 그럼 여기서 중력이란다. 이 빗면 가속도 a 값은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죠? g 사인 세타 값으로 떨어집니다. 별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리원 하면서 여기 사인 세타를 적을 이유는 없어요. 적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자, 얘가 뭐야? 빗면 가속도였죠. 그 다음, 이 g는 누굽니까? 하면 얘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라는 거는 얘는 상수값이라는 거지.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거지. 그럼 이 a를 결정하게 된 녀석은 누구냐면은 사인 세타, 즉 이 세타 값입니다. 이게 빗면의 경사각이 되는 거지. 납득될까? 그럼 이 빗면의 경사각에 따라서 빗면의 가속도가, 빗면에서의 물체의 가속도가 정해진다는 거야. 내가 등가속도 얘기 운동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 땅땅땅 뭡니까? 빗면에서의 가속도, 빗면 가속도는 빗면의 경사각이 결정하게 됩니다. 될까요? 그래서 지금 마찰만 무시할 수 있다면은 이 빗면 위에 물체가 가벼운 녀석이 올라오든 무거운 녀석이 올라오든 더 무거운 녀석이 올라오든 어차피 얘네들은 가벼운 녀석 질량 m짜리는 m인대로 mg 사인 세타의 r자임을 받으면서 내려갈 거고 라지 m짜리는 라지 m대로 라지 mg 사인 세타의 r자임을 받으면서 내려갈 거거든. 결국 이 녀석들의 가속도는 둘 다 g 사인 세타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빗면이면은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이 마찰 무시할 때요. 같은 빗면이면은 같은 가속도로 가지게 됩니다. 될까요? 경사각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내용을 하나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풀고 싶은데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물리원에서 뭐 그렇게 주요하게 보는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는. 될까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다 하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 뉴턴 법칙을 잠깐 볼게요. 자, 그럼 뉴턴 법칙은 총 3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저 뉴턴 제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있었죠. 1법칙이 뭐예요 하면 1법칙이 관성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 2법칙이 가속도 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마지막으로 3법칙이 작용반작용 법칙이라는 녀석이에요. 뉴턴은 이 1법칙과 2법칙을 통해서 힘의 역할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법칙을 통해서 이 힘의 성립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관성이란 무엇이냐부터 해서 가는 건데 너무 높아서 좀 내릴게요. 자, 관성이란 녀석은요. 얘는 물체가 스스로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이라는 식으로 많이 배우지. 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얘가 어디에 비례하냐면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 간단한 문장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은 물체가 스스로의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부터 일단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건 내가 해례본에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 운동 상태를 정확히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속도라고 부릅니다. 될까요? 지금부터 만약에 이거 처음 듣는다면은 운동 상태와 속도는 지금부터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즉 물체가 스스로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은 자, 앞으로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물체가 스스로의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어디에 비례해야 하는 교과서에는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난 사실 얘도 비례가 아니고 그냥 등으로 나왔으면 좋겠거든. 관성과 질량도 아까 전에 내가 말했지 운동 상태는 정확하게 같은 말로 내가 앞으로 속도라고 부를 거야. 그럼 관성은 정확하게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나는 질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될까요? 관성과 질량은 앞으로 같은 말 취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관성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면 걔가 질량인 거거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관성법칙은 뭐냐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한 가지 천천히 이제 힘의 역할을 내가 끌고 내려올 건데, 만약에 그죠? 만약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라면 이라는 거거든. 될까요? R자 힘이 0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고요. 운동하던 물체는 그 속도를 유지한 채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라는 게 관성법칙이에요. 일단 말이 좀 길긴 한데 얘를 하나씩 조금씩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라면은 됐어요? 즉 시그마 F 이퀄 0이라면 자, 정지한 물체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지. 그럼 계속 정지하면 속도가 계속 얼마야? 0인 거지. 그 다음 운동하는 물체는 그 속도를 유지한다면 될까요? 그럼 속도가 변한다는 말이야? 안 변한다는 말이야? 안 변한다는 거지. 즉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지.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은 자, 속도가 0인 녀석이 계속 0이다. 그럼 얘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다음 얘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속도가 안 변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좀 정리해 볼게. 정리한다면은 자, if 물체에 작용하는 시그마 F R자 힘이 콜 0일 때 자, 0이면 0이고 속도를 유지한다라는 거니까 속도 변이랑 델타 V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게 관성법칙이 되는 거죠. 그럼 자, 여기서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얘들아, 그러면은 속도 변화가 0이라는 말은 가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0이다 라는 말이지. 그래서 땅땅땅 결론. 관성법칙은 만약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라면은 가속도가 0입니다 라는 게 관성법칙이에요. 속도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될까요? 요게 한 줄 요약. 됐지? 자, 그랬을 때 그럼 얘를 바탕으로 난 이제 힘의 정의를 끌고 내려올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들아, 관성법칙, 뉴턴 제1법칙에 따라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말을 한번 뒤집어봐. 그럼 이번에는 if 힘이 작용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속도가 변해, 안 변해요? 이제는 변한다는 말이지. 즉 가속도도 0이 아니라는 거지. 됐습니까? 즉 여기서 이제 가겠습니다. 힘이라는 녀석은 뭐 하는 녀석입니까? 힘이라는 녀석은 물체의 자, 가속도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자, 속도는 네 글자 뭐라고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라고 하면서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에요. 이라는 게 일단 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들어가긴 해요.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교과서를 보면은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요걸 가지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일단 찾아온 거고 모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는 그냥 알아두고 치우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룰 문제 중에서 다룰 힘 중에서 모양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떤 게 있냐면은 탄성력이 있어요. 탄성력은 알아두면 좋거든. 어떤 거예요? 하면은 어차피 뒤에서 알게 돼요. 탄성력은요 용철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용철을 잡아당겨. 그럼 어떻게 돼요? 용철 모양이 약간 짧았다가 늘어났잖아요. 됐습니까? 요게 이제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지.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랬을 때 이 관성법칙에 대해서는 뭐 따로 문제가 나오는 건 별로 없거든요. 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면 모르가 고3 수준에서 여기다가 한 문제를 하려 할 만큼 20문제가 그렇게 널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가볍게 문제 보고 넘어갈 건데
자, 가겠습니다. 1번. 그림은 정지한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겼을 때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처음에 휴지가 뭐하고 있었어? 정지해 있었지. 그럼 얘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계속 정지하고 싶었을 거야. 될까? 즉, 얘는 관성을 유지하고 싶었거든. 정지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밑에 휴지를 갑자기 확 잡아당겼어요. 이게 천천히 잡아당기면 그냥 돌돌돌돌 돌아가면서 휴지가 풀렸을 건데 내가 갑자기 훅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밑에 것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휴지가 뚝 끊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즉, 여기서 뭐야? 관성과 관련된 현상을 골라달라는 거지. 자, 그럼 정지해 있는 옷을 털면 옷에 붙어있는 먼지가 떨어진다. 그쵸? 얘는 관성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얘들아, 옷에 뭐가 있어요? 먼지가 있어요. 옷은 뭐하고 있었니? 정지하고 있었지. 먼지도 그럼 뭐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었어요. 이때 내가 옷을 갑자기 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은 갑자기 움직이지. 그래서 옷이 절로 갔거든? 근데 이 먼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 먼지는 계속 정지하고 싶지. 그럼 옷은 사라졌는데 얘는 정지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뒤로 쏠린대요. 느껴본 적 있어요? 버스에 가만히 서 있었어. 버스에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훅 가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서 누구 있어요? 없지.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뒤로 이렇게 훅 밀리는 거지. 누가 날 잡아당기는 것도 아닌데. 됐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지. 그럼 난 계속 뭐 하고 싶어? 정지. 근데 버스는 어떻게 됐어요? 움직여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버스랑 붙어 있는데 발이 앞으로 가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뒤로 훅 하고 쏠린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관성에 대한 예시가 맞고요. 그 다음 수영 선수가 손과 발로 물을 뒤로 밀면 수영 선수의 속력이 빨라진다. 얘들아, 얘는요. 어떤 말 하고 있는 거야? 수영 선수가 손과 발로 물을 밀거든. 그러면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테지만은 물이 수영 선수를 앞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얘는 어떤 법칙이냐면은 작용반작용 법칙이죠. 그래서 수영 선수가 물을 밀면 물이 수영 선수를 밀어주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작용반작용이고 그 다음에 물이 수영 선수를 밀지. 그럼 이 힘은 누가 받는 힘이야? 수영 선수가 받는 힘이지. 즉 수영 선수가 힘을 받았어요. 그럼 힘을 받게 되면 힘의 역할, 힘의 원인, 힘은 뭐의 원인이었니?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었지. 즉 다시 말해서 속도 변화의 원인이었지. 그래서 수영 선수의 속도가 변합니다. 따라서 수영 선수 속력이 빨라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는 관성이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답은 일단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제2법칙인데요. 얘는 앞에서 벌써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 뭐예요?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얘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워낙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식이다 보니까는. 그럼 힘은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즉 속도 변화의 원인이다. 즉 가속도를 만들어준다. 거든요. 얼만큼이라고 했을 때 F는 ma 이만큼이라는 식이죠. 그냥. 돼요.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생깁니다. 얼만큼? 이 식을 만족하는 만큼. 이라는 거예요. 그냥. 될까요? 얘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밑으로 가서 얘는 문제가 너무 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요. 분석 보고 난 다음에 어차피 내가 PDF 파일은 학원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는 보기는 읽을게요. 자, 가겠습니다. 다음은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그렇구나.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술에 용철 저울을 연결한 후 용철 저울의 눈금을 5N으로 유지하면서 즉 일정한 힘이라는 얘기죠. 그럼 일정한 힘으로 당기면서 수평 방향으로 수레를 이제 속력을 측정합니다. 수평 방향 수레의 속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했을 때 이제 가의 결과를 보자고. 얘들아, 지금 5N이라는 일정한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거든. 수레의 질량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수레의 질량을 m이라고 둘 거야. 그러면 어떤 질량 m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가속도 a가 있겠지. 됐지? 근데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누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겠지. 선생님, 질량은요? 질량 얘는 원래 일정한 놈이잖아. 원래 일정한 놈이기 때문에 얘가 일정하다는 건 아무런 조건이 되질 못해요. 될까요?
즉 힘이 일정한 힘 5N을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도 일정할 겁니다. 즉 얘는 무슨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더라?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더라. 그럼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시간 간격이 등 간격이면은 속도 간격도 등 간격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억나요? 얘들아, 등 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한 거였거든.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지. 될까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같다는 거는 속도가 등 간격이면은 무슨 말이야? 시간이 등 간격이면은 속도도 등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시간이 0, 0.1, 0.2, 0.3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보니까는 0, 0.3, 기역 0.9래요. 그럼 이게 무슨 간격? 등 간격. 따라서 기억 얼마입니까? 0.6m/s가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가속도 찾을 수 있잖아. 얘는 0.1초마다 얼마씩 빨라져요? 그죠? 0.1초 동안 3이 아니고 0.3m/s 빨라지는군요. 따라서 이 물체는 현재 가속도가 3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A 값인 거지. 됐니? 그럼 5N도 찾았고 얘가 3m/s 제곱이라는 것도 찾았으니까요. 우리는 이 질량도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질량 찾게 되면 질량 몇 킬로그램 됩니까? 수레의 질량은? 될까요? 따라서 수레의 질량 M은 3분의 5kg이 되겠네요. 될까요? 자, 그랬을 때 용설 저울의 눈금을 나에서 그죠? F0로 유지. 그럼 얘도 일정한 힘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F0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수레를 당기며 수레의 속력을 측정했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수레의 속력을 측정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0.1초마다 0.5씩 빨라지죠. 그럼 여기서 나에서 가속도를 찾게 되면은 요 나에서 가속도는 0.1초마다 0.5m/s씩 빨라지는군요. 따라서 가속도는 5m/s 제곱입니다라는 걸 찾으면서 됐니? 그럼 이제 F0 찾을 수 있지. 우리가 아까 전에 수레의 질량을 찾아놨잖아요. 수레의 질량 M이라고 잡고 이 M은 3분의 5kg이라는 거 찾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인지 찾았어요? 가속도는 그죠? 이렇게 해서 얼마 나와요? 5m/s 제곱이라는 가속도 값이 나오지. 그럼 이걸로 우리 이제 F0 찾은 거지. 그죠? 질량 3분의 5kg에다가 가속도 5m/s 제곱이기 때문에 F0는요 3분의 25N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수레 위에 추를 고정시켰습니다. 오케이, 얘들아, 추를 고정시켰으면은 이 수레의 질량 어떤 3분의 5kg이 있을 거고 에다가 보태기 수레의 질량 어떤 M-라고 할까요? 얘가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한 덩어리를 갖다가 또 5N으로 당겼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5N을 당기면서 속도를 측정했더니만은 자, 이번엔 속도가 매 초 얼마씩 0.1초마다 얼마씩 늘어납니까? 그죠? 0.2m/s씩 늘어나고 있지. 여기서 가속도 찾으면은 0.1초 동안 이번에는 얘가 0.2m/s씩 늘어나는군요.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하시면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요 한 덩어리야. 요 한 덩어리를 갖다가 2m/s 제곱으로 당길 수 있는 그 힘이 5N이라는 거거든.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 요 M 다시 추의 질량도 찾죠? 들어가 볼까요? 그럼 추의 질량은 자 5N입니다. 5N은 어떤 M 다시에다가 더하기 3분의 5kg. 요게 수레와 추를 합한 개의 질량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을 갖다가 2m/s 제곱의 가속도로 당겨줄 수 있는 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될까요? 따라서 M 다시 더하기 3분의 5 이퀄 자 내려갈게요. 그럼 2분의 5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통보다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0이죠. 6분의 15죠.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M 다시는 6분의 5kg이 되겠네요. 그렇구나 라는 것까지 찾았죠? 자, 그러면은 밑에 보기로 내려가서요. 좀 복잡하긴 한데 아이 참 이거를 지울까 말까? 그래요. 일단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필기했을 거니까는 기록 남아있을 거예요. 자, 갈게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0.6m/s입니까? 맞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 F0는 5N보다 컸습니까? 하는데 F0 몇 N 나왔습니? 몇 N 나왔었어? 아까 전에? 아, 그래. 3분의 25N 나왔었죠. 그럼 3분의 25N니까는 5N보다 크다. 맞고요. 될까요? 그 다음에 수의 질량은 수레의 질량과 같다라고 하는데 수레의 질량 아까 전에 3분의 5kg 나왔었고 수의 질량은 6분의 5kg 나왔지.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하셔서 답 기억요인데 사실 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내가 다 풀어본 거지 이게 문제만 풀 거였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3분의 25N인지 아니면 수의 질량이 3분의 무슨 말이야? 그죠? 수의 질량이 3분의 5kg이고 수의 질량이 6분의 5kg인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얘들 만약에 문제만 푼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F0는 5N보다 크다라는 거. 지금 가에서 나로 가볼래? 가에서 나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 과정에서 가속도 증가했죠? 그럼 얘들아 가속도는 증가했는데 이게 술의 질량은 어때요? 술의 질량은 그대로지. 그럼 술의 질량은 그대로인데 가속도가 증가했다는 말은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힘이 셌다는 말이죠. 그럼 가에서가 5N이면 나에서는 5N보다 크겠지. 함수경 동그라미 치시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초의 질량과 술의 질량이 같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다시 그러면 다 과정에서 말이야. 만약에 얘랑 얘가 같으면 어떻게 돼? 질량이 2배로 된 거지. 가에서는 수레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다에서는 수레와 추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럼 수레와 추의 질량이 같으면은 질량 2배 돼버리거든. 돼요? 그러면서 당기는 힘은 가에서도 5N이었고 다에서도 5N이었잖아. 그럼 같은 힘으로 당기는데 질량이 2배 돼버리면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반토막 나버리죠. 근데 여기서 가속도가 반토막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여기서 3m/s 제곱이었는데 여기서는 2m/s 제곱이잖아. 반이 안 됐잖아. 그래서 얘도 질량이 같지 않은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만 풀 거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너무 정직하게 계산 다 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시험이면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도 그림 나와 같이 수평면 위의 점 P에 정지 동그라미 해있던 물체 A에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1, F2인 힘을 계속 작용하여 수평면 위에 점 Q까지 운동시키게 됩니다. 즉 가에서도 P에서 Q까지 운동하게 되는 거고요. 나에서도 정지했던 A를 P에서부터 Q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지. 즉 가에서 운동한 이 거리와 나에서 운동한 이 거리는 같습니다. 근데 가랑 나가 뭐가 다르냐면은 F1과 F2를 가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주게 되고요. 나에서는 F1과 F2를 서로 같은 방향으로 주게 돼요. 될까요? 자, 그러면 가에서 일단 R자임 찾아볼게요. 가에서 R자임은 F1에서 F2를 뺀 값을 R자임으로 요 A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요 질량을 갖다가 어떤 A, 가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나에서는 이제 이 F1과 F2를 더 해야 되죠. 그럼 F1과 F2를 더한 값을 갖다가 R자 힘으로 역시나 A, 질량은 그대로 M이겠죠. 얘를 어떤 A, 나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 하냐면은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일 때 그때 F1분의 F2가 얼마인지 묻고 있어요.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는 그러면 F1 빼기 F2는 얘고요. F1 더하기 F2는 얘기 때문에 얘랑 얘가 몇 대 몇인지 알게 되면은 얘랑 얘의 비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럼 F1과 F2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 A 가와 A 나를 찾아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하면 걸린 시간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라는 조건. 이 전체 시간이 여기가 2t고요. 여기가 t입니다. 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가속도 A 가와 A 나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럼 가볼게. 여기서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뭘 고르든 자기 취향이에요. 근데 나는 솔직히 첫 번째 방법 보여주고요. 괜찮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보여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 쓸 거냐면은 평균 속도를 이용해 볼 거야. 얘들아 이거 어차피 이동 거리가 같잖아. 이동 거리가 같다는 말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2대 1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 그럼 평균 속도는 1대 2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지.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절반 값으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처음 속도는 0이었고요. 나중 속도 모르는데 그 절반 값이 V래. 그럼 나중 속도 얼마입니까? 2V죠.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 처음 속도는 0이었습니다. 그럼 나중 속도는 몰라요. 근데 절반 값이 2V래. 그럼 얼마입니까? 4V죠. 라고 한 다음에 얘들아 여기 미쳐가지고 쌤 그러면 2V고 4V니까 얘가 가속도 2배 내요 하면 가는 거예요. 얘들아 가속도는 우리가 시간 t, 이 t 동안 얘는 2V 변한 거잖아. 얘는 시간 t 동안 얘는 4V 변한 거거든. 될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속도 A 가를 찾으시면은 A 가는 이 t 동안 속도가 0에서 2V까지 2V만큼 빨라지는 가속도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A 나를 찾으신다면은 될까요? A 나는 얘는 시간 t 동안 0에서 4V까지 4V 빨라지는 가속도입니다. 라고 결론 내려야죠. 따라서 A 가대 A 나는 1대 4 값이 나올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하면은 F1 빼기 F2 대 F1 보태기 F2 이퀄 1대 4구나 라는 비율관계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례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그럼 F1에다가 F2 더한 값은 4F1에서 빼기 4F2 한 값과 같구나 라고 정리되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5F2 이퀄 3F1이 되면서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F1분의 2죠? 그럼 내려가면은 F1분의 F2 이퀄 5분의 3입니다. 하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일단 됐어요?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지금 A 가와 A 나를 찾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느냐면은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가속도 정의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난 여기서 지금 뭐도 이용할 수 있냐면은 내가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겠거든. 자,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쌤 공식 쓰지 말라면서요. 그치? 공식에다가 숫자 넣어가지고 답 찾을 생각은 하지 말랬어. 공식은 어떤 용도였어? 물리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용도였어. 될까?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이 공식은요, 현재 이동거리가 같은데 걸린 시간이 2대 1입니다. 그럼 가속도는 몇 대 몇일까요? 라는 걸 묻고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걸 알잖아.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 2번 공식이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라는 공식이 있었지. 됐지? 그럼 여기다 한 개씩 문제에서 준 조건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동거리 S는 어차피 둘 다 P부터 Q까지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 다음 V0 처음 속도는 둘 다 0이었어요. 의 상황에서 시간이 가랑 나가요. 1대 2래요. 그럼 이 시간을 제곱해버리시면 제곱비는 1대 4가 되죠. 이거 가 대 나로 가야 되죠. 시간이 그럼 2대 1이죠. 미안합니다. 시간이 1대 2가 아니고 2대 1이죠. 가랑 나가. 그럼 제곱해버리면은 4대 1이 돼버리죠. 그럼 얘가 같은데 이 제곱의 B가 4대 1이야. 따라서 가속도는 1대 4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1대 4라는 비율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될까요? 그래서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 뭐 한 거야? 이 S 그리고 T가 서로 어떨 때 그때 가속도 관계는 어떤가? 라는 이 물리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용도로 공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정리될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작은 맞작용이죠.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얘는 중간에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보기가 하나 있어서 내가 보기를 조금 바꿨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 싶어서. 자, 그럼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마찰이 있고 기울기가 다른 두 빗면의 동일한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A,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얘들아 일단 여기서부터 싸 해야 돼.
물체가 빗면에서 이동한 거리는 B가 A보다 크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자, 둘 다 정지 상태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거든. 근데 B의 이동 거리는 크고요. A의 이동 거리는 작아요. 됐지? 근데 걸린 시간은 자, 여기서 동시에 출발했더니만 수평면에 동시에 닿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걸린 시간은 A와 B가 서로 동일합니다.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누가 더 큰가요? 그죠? A보다 B가 더 크죠? 그럼 평균 속도는 누가 더 큰가요? A보다 B가 더 크죠? 그럼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절반값이잖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절반값이잖아. 처음 속도는 둘 다 0,0이거든. 평균 속도는 A보다 B가 더 크거든. 따라서 나중 속도도 A보다 B가 더 크게 되죠. 그래서 A의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보다 B가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가 더 큽니다. 그럼 여기서 가속도까지 갈 수 있어. 얘들아, 같은 시간 동안 A는 속도가 0에서 조금 늘었고 B는 속도가 0에서 많이 늘었죠. 따라서 가속도 크기는 A보다 B가 큽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지? 그럼 가속도는 A보다 B가 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럼 A의 R자임은 여기다가 질량 M을 곱해버리시면은 M, A, 얘가 A의 R자임이잖아. B의 R자임은 자, 질량 M 있고요. 질량 같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어떤 A, B 얘가 B의 R자임이잖아. 그러면 B의 R자임이 더 크죠? 될까? 자, 그럼 다시 가볼게. A의 R자임은 뭐냐면은 A의 어떤 중력의 빗면 성분, 그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A의 중력이긴 한데 빗면 성분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요 마찰이 있죠. 그럼 마찰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찰력이 빠져야 되거든. 그럼 마찰력, A에 작용하는 마찰력. 순서를 이렇게 적, 아니 몰라, 마음대로 그냥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겠지. 됐어요? 얘가 A의 R자임이고 보다 B의 중력의 빗면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B의 중력의 빗면 성분. 그래서 B의 마찰력이 빠질 겁니다. 한 값이 더 크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 봐라. 빗면의 경사각은 A가 B보다 더 가파르거든. 따라서 만약에 if 마찰이 없었다는 말이야. 될까요? A의 R자임이 B의 R자임보다 커야 됐었어. 마찰이 없다면 R자임은 누구만 남니? 중력의 빗면 성분만 남아야 되죠. 그럼 중력의 빗면 성분은 그죠? 마찰이 없다면 이라는 거니 마찰이 없다면 A의 R자임이 B의 R자임보다 더 커야 됩니다. 됐어요? 그렇다는 말은 마찰이 없을 때 A의 R자임이 누구냐면은 A의 중력의 빗면 성분인 거고 마찰이 없을 때 B의 R자임 그죠? 이 마찰이 다 사라진다면은 B의 중력의 빗면 성분인 거거든. 이쪽이 더 컸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랑 요거 빠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쪽이 더 커졌다는 말이지. 따라서 우린 여기서 얘랑 얘를 조합함으로써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럼 마찰력 크기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면은 자 그죠?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B에 작용하는 마찰력보다 훨씬 더 컸던 거지. 그래서 이 중력의 빗면 성분은 A가 B보다 큰 거 맞거든? 근데 마찰력이 얘가 너무 많이 컸던 거야. 얘는 조금 작았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빠진 값이 오히려 여기서 이거 빠진 값보다 더 작아지게 됐다는 거지. 됐습니까? 까지 이제 우리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기억.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오히려 A보다 B가 더 커요. 틀렸죠? 그 다음 가속도 크기는 A가 B보다 더 크다. 그죠? 가속도 크기는 A보다 B가 더 크지. 아, 잠깐만.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네. 그럼 틀렸네요. 그죠?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 마찰력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그지? 마찰력은 A가 B보다 큰 거 맞습니다. 하셔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럼 좀 정리하시고, 그죠?